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그래야 또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부터 저기 그냥 그 댓글에 저희 영상과 무관하게 이 질문하는 분들 많더라고.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이 기사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이게 개헌전선 막아달라. 갑자기 이제 선거 막판에 한동훈 위원장이 읍소를 했는데 벗어요 빨리 이제 형님. 사실 또 이런 말을 뭐하지만 저 기사를 우리는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게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 그 판세 분석 결과 얘기죠. 제가요 여의도 연구원 옷 벗었어 지금. 했잖아요.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본 건 아니에요. 자료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봤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만 본 사람의 전언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들어봤더니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이 제 기준에 상당히 양심적이구나. 양심적이구나.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불행히도 맞아요. 그게 사실 형님이랑 그때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한 2월 3월에 뿜빰 완전히 막 저쪽 막 뭐 저기 무슨 뭐 저기 뭐야 친명 횡재 비명 횡사하고 막 이럴 때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 분위기 좋았던 건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꼈겠지만 총선 판세 분위기도 그땐 되게 좋았어. 근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워워만 했지 형님이. 또 왜 그랬겠어요. 저는 느낌이 신문을 79년도부터 봤으니까. 자 이게 79년부터 신문 본 사람. 이게 제가 무슨 뭐 김어준처럼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누구한테 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형님 또 우린 찌라시 같은 거 우리가 별로 의지 안 해요. 제 나름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요. 서울에 제가 잘 아는 지역구 몇 군데가 되냐 안 되냐. 되면 얼마 정도 이기는 것 같고 지면 얼마 정도 지는 것 같냐. 그렇지. 그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자 무릎 위부터 가슴까지 벨트 라인 뭐 어쩌고 뭐 이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이냐 스트라이크를 보는 과정에 심판도 원래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강동갑이 제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형 전공이죠. 강동갑은 서울 49개 또는 48개 지역구 이제 48개가 됐죠. 그 중에 좋은 순서로 따지면 강남병이 제일 좋고 강남갑, 그다음 서초갑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1등부터 저희 당한테 그렇죠. 좋은 순서. 그냥 10등입니다. 딱 10등. 9등 할 때도 있고 10등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탑 10을 다투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강동갑 딱 그건 다음에 그걸 보세요. 그렇지. 강동갑, 양천갑, 중성동을 세 개가 탑 10을 다퉈요. 항상 그 10등 안에 들어오는 걸 다투는. 물론 후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양천이 조금 더 떨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도 한번 보시라고요. 거의 2% 안짝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딱 보면 돼요. 그러면 역으로 예를 들어 강동갑이 안 된다. 그럼 서울이 10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네, 그죠. 근데 요번에 11개 했죠. 강동갑이 안 됐는데. 우리 도나스 되고 3개가 들어왔잖아요. 자, 도나스. 그다음에 조정훈. 그렇지. 그다음에 누가 하나가 더 됐나? 하여튼 11개가 됐어요. 거기 아닌가 송파병? 아니 거기 떨어졌죠. 떨어졌구나. 우리가 안 됐지.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가 안 되고 거기가 된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사고가 동작 났다. 의뢰 하나가 됐죠. 거기 이제 될 분이 나경원. 된 거고. 그래서 딱 신문에서 찍었잖아요. 민주당의 경고를 한 세 군데가 딱 거기에요. 공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안기령, 이지은, 유사명. 요 셋 공천 잘못해서 망쳤다. 이게 보시면 기사가 있어요. 딱 거기야. 그게 이제 순위가 있으니까 딱 대충 딱 각이 나오지. 그러면 되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말 그걸 총력 지원했으면 그러면 8개야. 그렇지. 그럼 큰일 제 나는 말이 거야. 맞잖아요. 딱 그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이 10개라고 칩시다. 그렇지. 그럼 전국에서 지역구에서 90개를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그 계산을 막 이제 형님 막 해주는데도 이거 너무 빡센데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근데? 백변이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 배고프면 밥 먹으면 이제 물어봐요. 그렇지. 막 고기 치 꾸면서 막 물어봐. 그러면 제가 이제 툭툭 얘기를 하자요. 그럼 너무 적게 본다는 식으로 이제 너무 짜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이. 그렇지. 형 너무 아니 뭐 스트라이크 같은데도 막 저 ABS도 들어온 거 같은데도 볼이라고 그러니까 잘 보면 빠졌어. 볼이라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한참 막 분위기 떴을 때 그때 여연에서 예상 의석수가 한 135에서 138. 그것도 네. 최대치가 그런 거였고 최대치가.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요번에 비례 18개였죠. 네. 비례도 20개 넘는다고 봤었어요. 그때는 비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구에서도 서울도 막 20개 정도 간다. 쫙 갈 때.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방송 돌려보시면 알아요. 우리 쪽 응답률이 높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또 거꾸로 우리가 떨어졌을 때는 제가 역으로 이제 힘 좀 내시라고. 우리 쪽 응답률이 낮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맞아, 이 맞아. 선을 잘 그려봐야 돼.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아? 동네 다녀보면 알아요. 그렇죠. 79정부터 신문 보고 그러면 동네 동네 다녀보고. 어디를 다니면서 뭘 보면 아느냐? 그거는 사실 뭐 말을 못 하는데 제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경선 때. 그러면 살짝 괜찮은 시절에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이름 이렇게 입고 제가 캐주얼 입고 싶다고 한때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한다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러고 윙크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빈도가 줄어요. 또는 줄지. 빈도가 늘어. 뭐 이런 걸 전 그런 느끼는 걸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좀 지나놓고 보면 참 아쉬운 건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 좋은 분위기를 잘 끌고만 갔더라도 물론 그게 맥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의석수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쪽 사람들이 더 투표를 했고 그렇지. 우리 쪽 사람들의 뭐 싫다고 막 딴 번호 찍고 비례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근데 이제 진짜 아쉬운 건 이게 이제 오늘 아까 그 저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종섭 그 호주 대사하고 황상무 그 수석 회칼 테러 뭐 어쩌고 뭐 그 말 이후에 갑자기 급락했다고 100에서 110석으로. 근데 그만큼 여론이 확 싸늘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싸늘해졌다를 정확히 표현하면은 우리 쪽 지지자들이 실망 매물이 막 나온 그치. 거예요. 에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는 막 던져버려. 안 되겠네. 이 뭐냐 이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지.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를 찍으려고 그러다 저거서 일로 간다 이게 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그렇지. 쪽 사람인데 실망해서 아예 안 찍어 이래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TV조선 아까 저 기사의 그 여의도 연구원 분석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기사 내용대로 따져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 이제 담화를 발표하고 그리고 80석에서 90석 정도로 급락을 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주변에서 저도 이제 지금 얘기하지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잘 봐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래 윤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얘기도 안 해. 뭐 원래 그렇죠. 우리가 이재명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하고 뭐 어떤 녹취록이 또 나오고 형수 말고 뭐 누구한테 뭐를 했다고 해도 맞아.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거는 표심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강도만 깊어지지만 깊으나 많아 표는 한 표입니다. 그렇죠. 우리 쪽이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무슨 말이야? 2,000명 그래서 한다는 거 안 돼요. 이게 막 관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뭐 보고 있었으니까. 의사 가족, 의사 주변분을 포함한 보수들 그런 거예요. 그럼 확 꺼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일부는 투표는 또 가. 일부 이거예요. 돌아오고.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등했네, 뭐 이제 뭐 할만하네. 이건 다 그냥 문학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망했던 분이 에이 그랬다가 에휴 그래도 또 찍어야지. 그럼 정확한 표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을 더 잘했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었다. 근데 미운 건 미운 거다.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선거 끝나고 아까 형님이랑 처음도 얘기했지만 패배 책임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막 이제 홍준표 막 대구시장 막 이렇게 막 쏟아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을 다 돌려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방송 가서도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총선 패배 책임을 황교안 전 대표처럼 100% 지우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당연하죠. 원래 우리 당에서 황교안 대표는요. 1년 동안을 당 대표로 하면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막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하다가 이제 총선 막 그렇지. 통합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책임을 지고 간 거예요. 그는 정치적 책임을 질 만한 시간도 있었고
그동안에 자기가 어떤 정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냥 12월 26일 날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고 29일부터 비대위 출범해서 그렇지. 108일인지 107일인지 제가 만 107일이죠.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시점에 국민의힘에 와서 그럼 그리고 붐업을 해서 많이 띄워놨잖아요. 물론 그게 너무 길어져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가 공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묻겠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공천 취소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인이 한동훈이고 음. 당대표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행위 때문에 나올 의석이 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는 발언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 뭐 또 뭐더라. 뭐 하여튼 근데 입에 담기도 힘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 가지 저분이 벌써 대선만 한 번은 후보였고 한 번은 2등에서 못 나갔고 이제 대선밖에 안 나온 분이고 대선을 위해서 중앙 정치를 포기하고 대구에서 딱 이러고 있는 분이잖아요. 또아리를 틀고 계시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남은 대선 경선 무조건 이겨서 후보 되는 게 목표인 분이에요. 근데 저러면 되나?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본인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독서를 자주 하시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세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규정을 지어야 돼. 자, 국힘 망했다. 한동훈 책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 정치를 모르는 사람. 소위 말해서 뭐 애라는 표현도 썼어. 까지 썼어요. 좌파 쪽이야 뭐 이런 얘기도 쓰고 너무 가더라고 가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뭐냐고. 본인이 정통 우파라는 거예요. 그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센 말만 보시지 마시고 왜 저럴까? 저게 무슨 뜻일까? 뭘 노릴까? 그러면서 봐요. 이준석하고는 굉장히 사이좋은 멘트를 서로 주고받았잖아. 그렇죠. 그거 뭐냐고. 그게 뭐겠어? 제가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는 3석이니까 그래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전략적 포인트로 갖고 있을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저희와 자주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났지만 이게 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합치는 방향으로 뭔가 연대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새끼 손가락에도 걸 수 있는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이게 다 감정적으로 넌 이제부터 아웃, 너도 아웃, 우리만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집권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야구랑 똑같아요. 자, 우리 우승해야 돼. 키우면서 최원태 데리고 와. 그 뭐 1차 지명 주고 막 유망주도 주고. 이거 오늘이 중요해. 윈나우야. 그렇지. 홍준표 대표 윈나우예요. 우리는 언제나 윈나우야. 그러니까 막 데리고 오는 거 어떻게? 어제까지도 백변내 로펌이지만 그렇지. 오늘부터 우리 로펌이야. 그거 왜 안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들더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형님 말처럼 왜 저런 발언을 쏟아내는지는 아마 정치 고관여층 분들은 대부분 다 차기 대권 때문에 그렇다는 정도까지는 다 이해를 할 텐데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요. 그래요? 제가 홍 대표 입장에서 변호는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명은 좀 드릴게요. 경남지사 하시던 분을 자 일단 2011년에 당 대표를 하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디도스 사태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날라가요 당 대표 자리가. 맞아. 그때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원 대표 그땐 최고위원이었죠. 최고위원들이 막 사퇴를 하면서 날라갔지. 맞아. 최고위원회 자체가 성원이 안 되니까 그냥 날라가서 박근혜 비대위가 날라가. 자 1차 당 대표 때 날라갔어. 그러네. 그러다가 경남지사를 가. 총선 당에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경남지사를 가서 된 다음에 뭐 가다가 있는데 탄핵을 당해. 그러니까 당해서 대통령 후보 할 사람이 없잖아. 홍준표 대표 때 제발 좀 해주세요 해서 경남지사를 관두고 와서 대통령 후보를 맡아서 2등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당대표를 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거의 쓰러진 집안에 이제 가장이 된 거잖아. 했는데
또 뭐야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네, 손잡고 그렇지. 막 싱가포르 가서 뭐 하고 회담하고 하니까 18년도 지방선거 때 완전 폭망을 해. 폭망했지. 그 과정에서 후보들이 막 지원 유세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어이, 오면 표 떨어진다고. 나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 뭐 하는데 이제 막 몰리니까 그래라 그럼 하고 이제 졌어. 지니까 또 막 나가라고 그래. 또 나가라 그러니까 그러지. 나갔어. 또 이걸 두 번을 당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다음부터 비대위 차지가 계속 됐잖아. 그렇지. 뭐 황교안 그러니까- 들어오고 자 처음에 황교안이 들어왔어. 황교안이 들어와서 다 망쳐먹었어. 아, 진짜.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두 번을 쫓아가서 너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네. 공천 안 줘서 세 번 옮겨가지고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겪고 나서 당을 악만 왔더니 남았겠네. 악만 남았겠어. 당을 왔더니 이제 대선을 해야 되는데 어. 또 윤석열 대통령 갖고 자기가 후보가 못 돼. 갖고 에이 나 그럼 대구에서 그런 힘을 키워야 되겠다 대구시장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이분이 꼬일 게 많다. 꼬일 게 그러니까 많다. 당한 게 많다. 예. 당한 게 많고 보상은 적게 받고 아니 내가 이 당의 적자라고 그러니까 제 볼 수 기준으로는 있는데 약간 꼬인 게 많다. 적자인 게 분명한데 자 황교안도 밖에서 들어와서 망쳐 뭐 김종인 들어와서 당 이상하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갑자기 검찰 하다가 와서 또 내 앞에서 또 막아 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서 막아 그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형님 이거 아마 요런 내용은 아마 어디에서도 못 들을 거예요. 지금 형 하고 쫙 같이 있는 지금 홍준표에 그 관련된 이게 쫙 이 모든 히스토리부터 옆에 해가지고 있었으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참 이게 그 근데 배경을 아셔야 된다. 다만 단어의 수준 좀 높다. 배경을 아셔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저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고 저는 이제 그래도 내가 그랬으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또 지금 이번에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저런 멘트를 그런 독서로 거 써야 없어. 되는 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 없어. 우리 당은 그런 그냥 생각이 냉정해. 들어서. 우리 당은 냉정해. 개딸보단 낫죠. 개딸들 하는 거는요. 네.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없어요. 다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우리 당은 참 그래 좀 몰인정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 지금 한 위원장이 물론 지금 뭐 다시 바로 등판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뭐 불가능하죠. 좀 국회 앞에 뭐 화환도 많이 오고 지금 한 위원장이 워낙 이번에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본인이 쏟아낼 걸 다 쏟아내고 했던 그에 대해서 저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거든요. 자. 팬도 많아졌고. 열심히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단어는 방향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수식어를 넣어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럼 열심히 했는데 오케이. 결과가 나왔느냐? 그래도 개헌 저지서를 확보를 했으니까 저는 합격이라고 봅니다. 일단 합격. 그러니까 그렇죠. 꽈락은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면과락. 딱 맞아. 면과락. 합격이라는 것보다 면과락. 자격은 일단 돼. 음. 앞으로 정치를 할 자격은 돼요. 네. 근데 나가는 과정이 괜찮았어요. 뭐 더 버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그런 것도 없이. 오판했으면 네. 더 버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앞에 이 당이 총선을 망할 만한 상황 과정에 개입을 한 게 들어가서.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6월 28일까지가 내 임기인데 맞아. 나 그때까지 할래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잘 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명분과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럼요. 제가 맞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적당한 명분과 시간. 명분이라는 거는 한동훈을 부를 만한 명분. 더 좋은 거는 한동훈을 부를 만한 사람들이 한동훈을 부르면 되죠. 한동훈을 부를 만한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일부 뭐 국회의원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원이면 더 좋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렇지. 귀중한 정치적 자산이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인정. 없어요. 네, 자,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당에 없죠. 많아요. 나경원, 원희룡, 뭐 홍준표, 오세훈 데뷔 시점을 보세요. 다 20년 전이에요. 다 20년. 그렇지. 홍준표 대표 데뷔 96년, 오세훈 2000년, 나경원 2004년, 그렇지. 원희룡 2000년. 뭐 거의 다 지금 확실히 그 어렸을 때부터 신문 보는 2000년에 30살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새로움과 그분들 짱짱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저는 든든하게 생각하는데 음. 한동훈 위원장 같은
이런 또 신인도 필요하고 신인 투수가 쨍쨍하게 던져주면 또 몰라. 거의 뭐 한국 시리즈 인선발이 누굴지 어떻게 알아? 유현진 그 데뷔 그럼. 시즌 같은 느낌 있었어요 사실. 유현진이 한화 선발 투수 중에 1승 제일 늦게 했잖아. 그렇죠. 그쵸? 맞아. 요번에 그랬죠. 예상 외로. 그럼 맞아. 어쩔 거냐고. 참 하여튼 지금 요 상황 야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아니 야구 얘기가 근데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럼 요새 자, 우리- LG가 못해서 짜증나지만 저 야구 당분간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 그냥 계속 가. 뭘. 그러니까 저희 댓글 좀 볼게요. 맨스테이님 45%의 그렇지. 지지 민심을 가벼이 중요한 말고 얘기예요. 특권 민심이라는 일루션에 현혹되지 마시길.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근데 의석수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저 소선거구제 맹점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그 개표 방송 다음 새벽에 YTN에서 이 제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막 댓글이 또 뭐 니들이 이길 때는 그 얘기 안 하더니 뭐 이러더. 우리가 이긴 적이 1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세요? 맞아. 중대선거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고 했잖아요. 음. 안 됐잖아. 근데 그 이유는 저희 당도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맞아. 저희 당의 저는 지도부의 전략적 실패에 대해서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뭘 믿고 그러냐는 거예요. 원래요. 소선거구제하면 이런 상황 나오는데. 저 민주화 되기 전에 88년 이전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였어요. 한 선거구에서 2명 뽑았어요. 2명. 그렇지.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반이 나오기 어렵죠. 예,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지. 뭐 그렇죠. 복수공천 하지 않는 이상 복수공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우리 과반할 수 있어. 그래서 88년도에 총선 때 선거구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전 선거에서 옛날 얘긴데 네. 야당이 김영삼, 김대중으로 나누니까 노태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정당이라는 당, 저희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당에서 야 그럼 국회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얘네 또 갈라고 하니까 우리가 과반을. 그렇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됐는데 3명 중에 우리 저기 2명 여기 1명이면 우리가 이기네. 이긴다.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여소야대가 처음 된 거예요. 그때 88년에 그 계산 잘못.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30 몇 년 동안 이 소선거구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는 얘기죠. 자 이번에 분석이. 5.4% 차이 났어요. 뭐에서 5.4% 차이 났느냐?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 득표율이 네. 민주당이 50% 조금 넘었고 뭐 50.4인가 뭐 50.9. 우리가 45.4.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8.4% 차이 났어요. 8.5% 차이 났어요. 3% 줄였는데 8.5% 차이 났는데 지역구 우리 무소속 들어온 분 포함해서 그때 88석, 지금은 몇 석? 90석, 2석 차이. 2석 늘었지. 전국 투표율에서 득표를 3%를 더 얻었는데 차이가 3%가 더 줄었는데도 2석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선거구제를 바꾸든가 뭔가 오히려 했어야지. 비례는 한 석이 줄었어. 줄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의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민주당도 그러니까요. 제도를 저렇게 안 되겠어요? 제도가 이런데 그렇지. 언제까지 저걸 믿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 물어봤네 그러면 소선거구제. 그죠? 저 유감이 많아요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좀 저도 이게 5% 차이에 저 지금 거의 뭐 원사이드한 결과는 숫자상으로 보면 제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의 지난번에 우리가 8개 했잖아요. 5% 안으로 진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 또 읊어야 되겠네. 자 오세훈의 광진을. 이건 오세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강동갑의 이수희, 중성동을의 지상욱. 5% 안으로 들어온 게 3군데밖에 없다. 나머지 다 그거보다. 근데 요번에 서울에 5% 안에 든 데가 거의 10개가 돼요. 자, 2%, 3% 요쪽 안짝이 잡아요. 송파병, 그렇지. 김근식, 강동갑, 전주에.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중성동을 이해훈. 네. 영등포 을의 박용찬. 네, 박용찬. 그다음에 저기 양천의 양천갑의 구자룡.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도 5% 안쪽으로 들어왔어. 맞아. 유니스 구현도 5%인가 그래.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엄청 그때보다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의석은 안 돼. 당선은 안 돼. 배지는 쟤네 거야. 한 장을 노리신 거야. 도나스 하나 된 게 진짜 그렇지. 도나스 진짜. 동작의 장진영 뭐 이런 데가 대충 5%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때보다 되게 잘했다. 그런데 그렇죠.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의석수가 이 모양인데 쟤들이 그걸 바꿔주겠어? 안 바꿔주지. 안 바꿔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참 그러니까 참 이해를 아쉽습니다.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자, 우리 보물사냥꾼님, 네, 우리 보물사냥꾼님 그 밑에요. 저 우리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유희성님, 백성우님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멋진 보수를 위한 방송 하셨고요. 혹시 저기 더보기란에 여기 앞에 있는 거 저기 몰 생겼거든요. 지금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저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영상 밑에 그 저기 그냥 상품이 뜰 거예요. 오늘은 저렇게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쁜이님. 이준석 여기저기 인터뷰 내용 보면 참으로 이준석답습니다. 이준석 조국씨 국회는 복서로 와수다가 아니라 정치하러 와수다입니다. 배지에 취해서 하지 말고 이젠 국민의 대표 됐으니 국민 생각 좀 하세요. 그 홍알배는 누가 개인지 가슴에 손 얹고 오늘 개 얘기가 이제 오늘 또 하루 종일 제가 오늘 라디오 SBS 제 앞에서 김경률 의원이 했잖아요. 그 대기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진짜 세더라. 스태프들 다 뒤집어졌어요. 우리 개 그 저기 깜짝 놀랐어. 조련사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강형우 그렇죠. 강영욱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목련님, 희성님 정확하세요. 국힘은 머리 형들이라 공감 능력 제로예요. 좌파는 진짜 잘해요. 진짜 짜증나는 국힘 한동훈만한 사람 절대 없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미숙희님 고맙습니다. 맨세이님 정치무당 털보의 플랫폼 대형화에 비해 보수 플랫폼은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벌크업이 필요함. 근데 뭐 이게 사실 저쪽처럼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똘똘 뭉쳐서 막 이렇게 막 영향력 크게 가져가는 그냥 괜찮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채널들이 별로 없죠. 만들면 돼요. 어려워. 털보 그러니까 김어준이 가장 잘한 거는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거를 유료 구독 시스템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생겼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본인 유튜브 채널 뭐 겸손은 힘들다 거기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여론조사와 발표를 그냥 연결시켜서 자기가 막 하는 건데 이 여론조사가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ARS도 하고 뭐 전화도 막 같이 해서 비교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충실한 그렇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조작하지는 않았어. 그러면 자기가 손해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 꽂힙니다 하면은 안 받는 우리 쪽에서 안 받으니까 그렇죠. 약간 과대평가된 건 있지만 그거 빼고 보면 돼요. 그럼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때 우리 비교했는데 수천 번 얘기했잖아 그렇죠.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에이 여론조사 것은 안 봐. 뭐 말이 되냐 뭐 했는데 승패는 거의 맞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고 그들의 전략 우리가 비웃을 게 아니라 뭐 와서 절하라고 그렇지. 뭐 이것만 가지고 욕하는 거는 우리끼리 하면 되지만 그렇지. 표현은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우린 전략을 세워야지.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치 저분. 네, 정확합니다. 네, 오징어 페퍼민트님. 희성님이 그러셨죠. 인천 계약 이긴다면 전반적으로 이긴 선거들. 저거 이겼으면은 한 140석 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개인이 이기기에는 저런 선거는 개항을 같은 선거는 진영 대결이에요. 원희룡 후보가 아무리 이천수 아니라 무슨 뭐 손흥민의 뭐 다 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지? 참 어렵죠. 어렵지. 네. 그는 그렇게 되는 선거가 아니다. 저도 너무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 정도는 갖고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네, 재현님. 우린 늘 신락 같은 희망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보지 우리가. 이제 여당 떠나서 유권자한테 실망감도 들고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 대통령의 불통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기 대출, 온갖 여성 비하 발언, 거기다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들까지 다 덮어두고 심판해야 할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공적과 상식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라 참 혼란스러운 나날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더 저쪽보다 낫지 않나만 생각을 하면 선거에 앞으로 저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을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저쪽 당선자들과 구성원들에 대해서 범죄자네, 뭐 수준이 어떠네, 그렇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우리 쪽을 보고 야, 니들 진짜 못됐다, 이기적이다, 니들도 뒤로는 다 챙겨 먹지 않았니, 맞아. 내로남불하지 않니, 지금까지 누리고 살지 않았니, 그러니까 친일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 그러면
양쪽의 그 보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중간 정도에 있는 이거를 심판 볼 수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가야지. 이분들은 다 그냥 그래 범죄자인 것 같아. 얘들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 범죄자입니다 해서 표가 오진 않아요. 그건 진짜 정확한 얘기 형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스윙부터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위스팟을 건드려줘야 돼. 그렇지. 그거 없이 스위스팟을 안 건드려줘도 당선되는 분들이 당의 전체 전략을 짜거나.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TK 쪽에 지금까지 그래 온다니까요. 제가 진짜 신경질 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전략을 이제 짤 때가 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한 위원장이 그 얘기가 딱 와닿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뭐 물러나고 나서 수도권에서 지는 정도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지. 딱 그게 정답이죠. 아니,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안 되는 걸 본인이 모르겠어요? 또 겪어봤잖아 또. 몇 번을 갔어요. 수도권 그렇지. 격전지를.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아니 4월 1일 날 딱 해서 4월 2일 날 딱 4월 3일 막 이렇게 나왔는데 80에서 90석이다. 비례 합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진짜 맛이 가죠 정말. 그건 진짜 맛이 가지. 자기가 역사상 유례 없는 결과를 내고 그냥 사라져야 되는 입장이 일주일 있으면 나오는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나온 얘기가 뭐예요? 한 표가 모자랍니다. 개헌선을 지켜주세요. 그렇지.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랬냐면 지역구마다 여기가 접전 지역입니다 하면서 접전도 그렇죠. 아니면서 하고 딱 3표가 모자란다. 어. 지인 모집 이러고 돌렸어 이재명은. 와. 그러니까 그 선거를 기술적으로 참 그렇더라고요. 포엑스라지 자유님, 범죄자들이 공직자가 되어 선량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상. 범죄자 세력에 힘을 실어줘 스스로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일부 국민들, 앞으로 펼쳐질 민주당의 무도한 행포를 어찌 견디며 살아야 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건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변화하고 해야겠죠. 네, 정희님, 세계는 반도체 전쟁, 이란 전쟁, 미일 전쟁 동맹 등 급변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 맨날 특검 탄핵만 외치고 나라가 이래도 되나요? 정치에 관심 없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저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거요. 자, 한번 보세요. 그 국회에서 뒷받침해주면 진짜 이거지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즈니스 이 개는 굉장히 단련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국회에서 밀어주면 제일 좋죠. 그렇죠. 예, 민간이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다만 국채를 흔드는 것까지는 안 되는 그 선까지 지켜줬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요. 모의고사는 맨날 봐요. 예, 시험은 계속 봅니다.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역풍 나오 그는 너무 먼 얘기니까 예. 만약에 상황이 되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느긋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된 이유는 다 있어요. 예. 개헌절선도 넘고 그래서 예, 그나마 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오징어 페퍼미트님, 친민주 자칭 진보 좌파 조직 생각하면 민변, 참여연대, 정교조, 민노총 등등 다수 조직이 떠오르는데 범보수 우파 조직하면 교회, 그나마도 특정 교회밖에 안 떠오르는 것도 범보수 우파가 평소 진영 구축에 등한시한 거 아닐까요? 사회시민운동으로 범보수 저변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보수가 적어도 한국은 주류 사회였고 그것이 50년, 60년 됐기 때문에 저런 어떤 단체나 어떤 거점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위아더 월드니까 우리는. 그렇지. 저쪽은 저항을 하기 위해서 저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최근이기 때문에 야 니들은 뭐 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한국 사회 자체가 보수 사회였어요. 그걸 또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요. 메세이님, 준석군 경찰 무고 기소 의견 송치 검찰에서 뭉갠다고 보수단체 시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고요. 제르가데스님, 두 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실망했습니다. 총선 패배원이는 한 가지였잖아요. 용산이요. 패배원 중에 공천이 무난했는데 감동이 없네 할 때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양문석, 김주정은 눈물 나는 감동 공천인가 뭐 이해는 됩니다만 뻔한 얘기 듣기 싫어서 당분간 정치 유튜브 끊을 생각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끊으시지 마시고 네. 요 한 1분만 들어주세요. 용산 책임이냐 당 책임이냐를 나누는 이유가 나눠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한동훈이 잘했네, 뭐 대통령이 어쨌네, 누가 어쨌네 이거 할 정신이 있는 당이 아니에요. 그거 나눠서 뭐 할 건데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실리만 챙기자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가슴에 묻고 가잔 말이에요. 저쪽은요 옛날에 묻었어요. 임종석이 이재명 끌어안았다니까. 그때 게임 끝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때 약간 소름 끼쳤어요. 그게 언제야? 2월 20 며칠인가 그렇잖아. 그때 끝났다고. 김부겸 나와서 선대위원장 하고. 아, 진짜.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형 진짜 좋은 얘기네요. 저것도 뭐야? 하문수님 국민들은 이해 못해요.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더 이해를 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이 당했다고 홍준표 옹호한 거 아닌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설명해드린 거지. 이것도 이렇게 또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시라고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너무 홍준표 대표 매운맛만 원하는 게 무조건 나쁜 뭐 여기는 좋은 이거 이분도 그게 아니라 맙시다, 좀. 그런 설명하는 관통한 게 거잖아요.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해를 하시라고. 드라마를 볼 때 한 그렇죠. 회만 보지 마시고 쭉 보셔야지. 그렇죠. 한 회 보고 재밌네 재미없네 네.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5,000원에 답을 해드렸어요. 네, 오징어 페퍼인트님, 홍지사는 대권 공단보다 그 어떤 미래 어젠다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비유하자면 서울대 가겠다는 애가 전국 모의고사 등수를 무시하고 매일 우리 반 45명 중에 자기가 맨날 2등이라는 거. 고작 그거 믿고 학교 전교 2등이 자기 경쟁자라는 애 같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네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희 당의 굉장히 소중한 대권 잠재 주자다. 우리가 스스로 그 잠재적인 주자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이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일도양다를 원해. 넌 우리 편, 쟤는 우리 편 아님. 쟤는 우리 편인데 분탕질. 그러면 이거 딱 이렇게 나눠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좀 관조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이렇게 않을까. 보면 보여요. 네. 어서와님 재보궐선거 몇 석 나올 것 같은가요? 뭐 꽤 나오겠죠. 저거는 뭐 지금 뭐 당장 선거법 관련해서는 뭐 6개월 시효 있으니까 그걸 보자고. 기소가 몇 명이 되느냐.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거법 이외에 다른 거 많으니까. 그렇지. 거기 이재명도 포함이에요. 그럼요. 김찰리님 진짜 희석 형님 분석은 매번 인사이트가 느껴져요. 현상에 대해 분석할 때 한 게 없다 깊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저거 신문 봐가지고 79년도. 희열이 느껴질 정도. 오늘 오래 뭐였지? 있어서. 오늘 오늘 뭐 많았어요. 그랬나? 쭉 79년도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리안느님 한동훈 개인 생각하면 돌아오지 말라 하고 싶지만 대다수 보수에겐 유일한 희망이기에 미안하지만 빠른 복귀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하셨고요. 주원님 고맙습니다. JP님 전국 득표수 2020년 대비 2024년 민주당 41만 2,658표 증가, 국민의힘 126만 4천. 네. 맞아요. 서울 제가 그 말씀 득표수 드렸어. 이렇게 하고요. 국민의힘 득표수가 증가하고 있고 민주당 감소하고 있다는 걸 잘 살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선거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것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대신 중간에 우리가 대선 24만 표를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네.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렇다 이겁니다. 네. 야비야비암님, 우리 또 그 도나스한테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해요. 이준석, 저도 이런 얘기는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다양한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또 이제 절로 가네 이쪽 편이 아니네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당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민주당보다 넓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민주당은 개딸 뭐 이재명 반대하면 다 뭐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나스가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이 저희 당스럽지 않은 그 스펙트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는 저 또 봐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계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나스를 찍었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의 선거 연대. 또 김용태 또 후보도 바로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그렇게 가야 돼 얘기가 아니라 선거라는 게 그런 거라는 그렇지. 거예요. 연합군이 될수록 승리할 가능성은 높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도나스하고 김용태가 당선이 됐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그만큼 스펙트럼을 넓어야 그러면 되는 또 이제 거예요. 댓글 좀 이따 올 거야. 그렇지. 뭐 이준석 분탕질 얼마나 했는데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자, 그럽시다 좀. 네. 룰루님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좀. 네. 100만 원 이상 나올 위증교사는 그 징역형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그건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은 아니니까. 위반은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됩니다.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고. 금고 이상형이면 되잖아. 네, 맞아요. 금고 이상까지 뭐 보통 금고는 저기 업무상 과실치사 정도밖에 없어서 금고는 노역을 안 하는 거라고 제가 맞습니다. 배웠는데. 거의 변호사 다 됐어.
변호사. 신문. 사기 변호사, 사기 변호사. 네, 보물사냥꾼님, 유희성님 보궐로라도 국회 꼭 가시길. 아까 대표님 오셨더니 보궐로라도 꼭 빨리 들어가라고.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네, 제가 스스로 제 아호를 지었는데요. 그냥 뭐 공달 선생이라고 공천만 달라. 공달 선생 천만 주면은 돼.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농담 따먹게 했었는데 오늘 그거 그냥 얘기해 버렸네. 저 물론- 공달입니다, 공달. 그럼요. 진짜 그러면 돼요. 나 정말 이런 사람을 왜 그냥 두는 거야. 우리 박도우님, 진유, 우리는 강남, 분당, 용산 등 몰려 살고 쟤네는 배급하듯 수도권에 나눠 사는 것. 근데 뭐 꼭 그렇다고만 봐도 보기가 좀 그렇긴 하죠. 근데 뭐 그런 부분도 뭐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또 루이실라님, 이번 총선에서 의회 소득은 제 주변 30대 직장맘들이 국힘을 많이 지했다는 겁니다. 달라요. 좋죠. 30대는. 그렇지. 예전에는 저쪽에 완전 진보 그랬는데 지금 40, 50대가 딱 철옹성으로. 90년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또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야배배님 또 계속 남아 있어요. 그 도나스 별로 안 좋아하셔요. 유승민, 이준석, 이윤통 대선 후보자부터 줄리 터트린다고 준비했는데 무슨 바른 말하는 사람이야. 그들은 박통 탄핵 1등 공신 배신 아이콘. 준석이는 죽어서도 우파라. 근데 저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안나님, 두 분 따뜻한 차 한잔 드세요. 제가 응원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맨스테이님, 87체제 60년대생 1000만 이상 X세대 70년대생 890만 호남 500만 남짓의 튼튼한 지지 기반을 가진 민주당은 오랜 기간 절대 우위를 가질 겁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선거구제 개편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국힘엔 마석도 같은 완반치가 필요함. 말이 안 통할 땐 강력한 실행력 좀 보고 싶은데 도나스가 가능하려나? 도나스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룰루님, 법사위 또 민주당이 가지려고 김용민이 빌드업하네요. 저게 좀 빡센데. 이미 매운맛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네. 겨울에서 봄님, 20대 초반 아들 친구들 이준석 지지했답니다. 이유를 꼭 파악해야 할 땐요. 카포연 친구들입니다. 카포연이 뭐죠? 모르겠는데. 저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민환 그리고 이동영님, 선거는 철저히 구도 및 기술인 것 같습니다. 기술자가 없을 뿐더러 2년 뒤 지방선거 때 또 같은 룰을 범할 것 같습니다. 형님들 그 사이에 생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신민환님, 한동훈님 재충전하시고 동료 시민 곁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이번에 많은 팬덤을 확보했어요. 또 그럼요. 확실히. 정희님, 작년 12월에 저도 여기 슈챗으로 의대 증원 총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다 무시하더니 이 부분은 당도 영상도 잘못했어요. 가족 중 친오빠도 의사라서 지역투표 포기하고 비례는 개혁신 나갔어요. 선거 앞두고 지지 기반을 기득권으로 내모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사실 그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판단을 제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당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논평을 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한번 내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희 뭐 사촌 형부터 주변에 뭐 그 형 주변 엄청 많잖아. 그 제가 그 의협 회장이 된 것 같아. 모든 정보를 다 보니까 뭐 다 주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구나. 뭐 복지부 차관이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막 실시간으로 주니까 그럼 이제 이쪽 이해 가는 거죠. 그렇지. 여기도 이해가 가. 양쪽이 다 근데 가죠.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건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당에서는 개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참 많은 답답함이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3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뭐 그렇죠. 나야 된다고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기서도 계속했죠. 3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안 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준비를 반등할 제대로 하지 시간이 않았죠. 열흘은 있어야 되니까 3월 말을 그렇지. 찍은 거예요. 그냥 쉽게. 그래서 4월 1일에 나왔는데 너무 길었어. 또 그래서 그러니까요. 야심차게 던진 변화구가 땅에 꽂혔네.